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선 어떤 뉴스의 이면을 들춰볼까요? 요즘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독 새누리당 의원들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대하 빌딩 엘리베이터 사용자가 확 줄어든 이유, 그 미스터리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층이어서 엘리베이터 안 타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요즘 뭐 건강 때문에 안 탄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왜 계단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 눈치 보기, 줄서기 때문인데요. 이 건물에는 새누리당 당권주자 4명의 선거 캠프가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아래층부터 말씀드리면 2층에는 김무성 의원, 2층 김무성, 7층은 서청원 의원, 7층 서청원, 8층엔 홍문종 의원, 8층 홍문종, 9층에는 이인재 의원, 이인재 의원까지. 예, 줄줄이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요. 4명의 당권주자에게 뭐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든 인사를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뭐 충성맹세를 하기 위해서든 아무리 안 가도 몇 번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죠. 그럼 어디서 다 만나겠습니까? 의원들끼리.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의원들끼리 딱 마주치면 뭐 겸연쩍더라도 어떻게 오셨어요? 볼 일이 있어서요. 아니요, 인사하려요. 잠시 누구 만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대충 얼버무린다 해도 어떤 캠프에 찾아가는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몇 층 버튼을 누르느냐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겠네. 즉 누구에게 줄 섰는지가 금방 다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은 저쪽 사람이야. 7층이야, 2층이야, 8층이야. 게다가 갑자기 전 드는 생각이 2층은 또 주로 계단을 이용하니까. 요즘 의원님도 2층도 다 엘리베이터 탑니다. 탑니까? 예. 그럼 김무성 의원한테 가는구나, 뭐 그쪽으로 가는구나. 7층은 서청 의원 쪽에 줄 대는구나. 뭐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줄 서는 게 아니더라도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안 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계단 이용해서 열심히 눈치 보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럴 거면은 서로 좀 멀찍이 떨어진 빌딩에다가 캠프 따로따로 구하면 어땠을지. 이것까지는 생각 못한 걸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대하 빌딩.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으세요? 대하 빌딩 저는 알죠. 예, 여의도 선거 명당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 멀게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 빌딩에서 대선 캠프를 차렸습니다. 뭐 고건, 조순, 서울시장도 이 빌딩에서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하 빌딩 바로 옆 건물인 한양 빌딩에 대선 캠프를 차리긴 했는데요. 외곽 조직은 대하 빌딩에 터를 잡았습니다. 맞아요. 더 흥미로운 거는요. 대하 빌딩과 한양 빌딩의 위치입니다. 위치요? 새누리당이 당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양 빌딩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하 빌딩과 한양 빌딩이 이면도로 하나 건너면 되는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좋다는. 당무를 보기 위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한양 빌딩에 가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 우리 쪼르륵 찾아가듯이 대하 빌딩 맞은편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안다는 거군요. 이 캠프에서는 내심 의원들이나 지역 당협위원장이 쉽게 찾아오려고 대하 빌딩에 사무실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눈치 보기를 해야 하는 의원들은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 이 참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일화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요즘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줄 서기 혹은 줄 세우기 심각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잖아요. 있죠. 이 비유를 하자면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치렀을 때 그 상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친이 친박 쫙 갈라졌던. 홍이 갈라지듯이 쫙 갈라졌는데요. 2008년 총선 때 친박계 학살이란 말이 나왔었죠. 그게 어느 쪽에 줄 섰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공천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건데요. 지금 7.14 전당대회 차기 권력을 향해서 줄 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친서청원이냐, 친김무성이냐, 뭐 친홍문종이냐, 이인재냐, 김태호냐. 줄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서청원이냐, 김무성이냐 이 부분이 제일 좀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유력 주자니까요. 한번 좀 서로 싸우는 걸 보십시오. 유명 산악회 모임에 당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더라, 줄 세웠다더라. 여의도 식사 모임에 뭐 수십만 원짜리 뭐 수백만 원 다 합쳐서 돈 들어가는 식사 모임을 했다더라. 그러면서 줄 세우기 하고 있다고 서로 막 헐뜯고 지금 진흙탕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요즘에 살생부까지 돌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살생부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친박 3적이니 5적이니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 의원들 쪽에서 하는 얘기들이겠죠. 아무래도. 친박 3적이라는 게 그 무슨 말이에요? 김무성 의원 쪽에서 잡으면은 비박계 쪽이니까 친박계 쪽은 서청호 의원 쪽에 우리 줄서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무성 의원이 당권주자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은 친박계 지금 밉상 미움 보인 의원들을 찍어내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렇게 될 거고. 또 반대가 되면 반대니까 살생부 저쪽은 또 3명, 5명, 끝이야. 10명.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서로 당권만 잡으면 누가 누구를 손보겠다 이런 이름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니까 지금 당이 어떤 상황인지 뭐 안 봐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7월 14일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상당히 가겠는데요. 그렇죠.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대범하고 비범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권력 앞에 서 있으면요. 쫌생이도 그런 쫌생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냐 남 편이냐 나를 도와준 사람이냐 안 도와주는 사람이냐 이게 얼마나 정치인들한테는 중요하겠습니까. 민감한 문제죠. 아니 당장 대통령 되면 그렇죠. 대통령 당선되면은 그 어떤 사람을 쓰는지 보면 알게 되잖아요. 지근거리에 있고 날 도와줬던 사람들 다 쓰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런 건데요. 친이 친박만 봐도 압니다. 7년이 지금 그 일이 당내 경선이 있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내가 친이기 때문에 친박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이번 730 재보선 지금 평택을 공천에서 뭐 배제됐다고 해가지고 반발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보십시오. 내가 친이계니까 그러느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치 보복당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마침 저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희 2부 8시에 만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 누구 개파에 줄 섰다.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반대로 아까 제가 살상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 여기서 찍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6년 총선까지 지금 이거 그대로 쫌생이처럼 이 감정 가잖아요. 그렇죠. 그 후유증이 이렇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만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정치인들만의 리그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 리그에 국민이 없는 리그면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좋고 의원 배지가 좋아도 제발 국민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가면서 권력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에 얽힌 사연. 재밌는 해프닝 오늘 전해주셨어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